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이는 것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왕조 변천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우리는 저번 시간에 한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을 뒤이어서 계승해서 나타났던 후한이 있었어요. 이 후한이 멸망을 하고 나서 중국은 위, 촉, 오라고 하는 3국으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위나라를 계승한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을 다시 통일하게 돼요. 여기 보이는 진은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진, 시황제의 진나라와는 한자가 다른 진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일했던 진나라는 위진남북조 시대의 진나라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나라가요, 위나라를 계승해서 중국을 다시 통일했지만 황실의 내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혼란한 시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북방에서요, 5민족인 흉노, 갈, 선비, 저, 강이라고 하는 5호 민족들이 화북 지역으로 내려와서 여러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5호 16국이라고 하는 혼란한 시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5호 16국 시대는요, 북방 유목 민족들이 내려온 복잡한 시대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5호에게 수도를 점령당한 이 진나라는요, 강남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간 진나라는요, 동쪽으로 내려갔다라고 해서 이름을 동진이라고 하고 진나라를 계승해서 그 왕조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남쪽의 나라가 또 생겼고요. 이 남쪽의 나라들은 송, 제, 양, 진이라고 하는 변화의 흐름을 따라서 나라의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그 위에 있었던 북쪽에 있었던 지방, 이 5호 16국이 있었던 이 지역을 차지한 곳은 바로 북위가 통일하게 됩니다. 이 북위는요, 아까 말했던 5개의 유목 민족 중에 선비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였어요. 이 선비족이 북쪽 화북 지역을 통일하게 되면서 이제 위쪽은 북조라고 불리워지고 남쪽은 남조라고 불리워지는 위진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위초고의 위, 그리고 통일한 진, 아래쪽에 남쪽의 국가, 그리고 북쪽의 국가, 이 국가들이 계속해서 변천되었던 시기를 다 통틀어서 위진남북조 시대다 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통일했던 북위는요, 동위, 서위로 한번 나누어지게 되고요. 동위를 이어서 북제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서위라고 하는 나라를 뒤이어서 북주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위진남북조 시대를요, 수라고 하는 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면서 위진남북조 시대는 끝이 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위진남북조 시대의 지도입니다.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것처럼 여기 북쪽에 있는 지역이 북조라고 불리는 지역이고요. 남쪽에 있는 지역이 남조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위진남북조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치를 보고요. 두 번째 경제, 세 번째 사회,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사에서요, 위진남북조 시대에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은 바로 효문제입니다. 북조의 효문제인데요. 북조 중에서도 북위의 황제였던 효문제의 정책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효문제의 특징은요, 바로 한화 정책, 호환 융합 정책을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한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족화되는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호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호족과 한족이 융합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원래 북위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족이었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쳐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아까 말했듯이 오호라고 하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한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 내려오게 되면서 이들이 살고 있었던 문화를요, 이 5호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북위의 사람들은 선비족이었습니다. 이 선비족은요, 한족의 문화가 너무나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족처럼 되고 싶다라는 한화 정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북조의 효문제가요, 어떤 한화 정책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수도를요, 러양으로 천도했다고 합니다. 러양이 어딘지 한번 볼게요. 러양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들의 원래 수도는요, 다퉁, 평성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목민족답게 북쪽에 수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수도도 같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곳을 바로 러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족처럼 되자고 했으니까 한족의 언어도 사용하고요. 한족의 옷도 입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신의 성씨를요, 한족의 성씨로 바꾸는 정책도 사용해요. 그리고 한족과 결혼을 장려하면서 한족과 호족의 융합 정책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위의 효문제는요, 균전제라고 하는 토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균전제는요,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개혁 정책은요, 선비족의 반발을 삽니다. 아니, 우리는 선비족인데 왜 한족처럼 바뀌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효문제가 죽고 나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위는 동위와 서위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북위 시기에 북방 민족과 화북 지방에서 한족들이 함께 거주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다 호환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호족과 한족의 융합 정책은 뒤이어서 나타나게 되는 왕조였던 수나라와 당나라에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제 정책을 보도록 할게요. 한족이요, 강남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한족이 강남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한족들은 원래 여기에 살고 있었죠. 하지만 선비족이 북위를 세우게 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 창장강 이남 지역을요, 강남지방이라고 불러요. 이 강남지방으로 이동하게 된 한족들은요, 강남 지역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해요. 원래는 한족들이 살고 있었던 이 위쪽 지방이 더 농경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강남 지방의 경제력이 크게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북에서 온 사람들이 강남 지방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국의 북쪽과 남쪽이 모두 다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볼 것은 사회 부분입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에는요, 관리를 뽑기 위해서 구품중정제라고 하는 관리 등용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구품중정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추천해서 관리를 뽑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추천을 했는지 볼게요. 우선 지방에요, 중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자, 서울이 있고요. 충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 충주에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관리를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중정관이에요. 이 중정관은요, 자기 지역의 인물, 그 인물들의 재능과 인품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요. 그리고 중앙정부에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정관이 충주에 와서 누구를 추천할까 뽑습니다. 바로 재능과 인품에 따라서요. 그런데 원래는 향촌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점차 중앙의 고위 관리나 지방의 유력한 호족의 자제들을 등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추천하다 보니까 능력보다는 더 가문을 중요시해서 사람들을 추천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요, 원래부터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호족들이 추천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되면서 그들이 문벌 귀족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구품중정제의 특징이자 한계예요. 원래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능력보다는 가문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버렸던 거죠. 자, 네 번째는요,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북조 시대에는요, 불교와 도교가 크게 발전하게 돼요. 한나라부터 전래되었던 불교는요, 북조의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고요, 왕권 강화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왕실과 귀족의 보호를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불교를 지원했던 북조에서는요, 불경을 한자로 번역했고요, 윈광석굴이나 룽먼석굴이라고 하는 거대한 석굴 사원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도교를 볼 텐데요. 도교는요, 도가 사상과 민간에 있는 신선 사상이 융합되면서 도교로 발전되게 돼요. 도교는요, 하나의 교단으로 체계화되면서 나중에는 황실에까지 수용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남조에서 발전해왔던 청담 사상입니다. 청담 사상은요,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특징이었던 사상이고요. 또한 남조에서는요, 귀족 문화가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귀족들이 누렸던 시라던가 그림, 그리고 글씨를 쓰는 것에서 좋은 작품을 남기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시에서는 도연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했고요. 그림에서는 고개지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정말 잘 썼다고 하는 왕희지가 그 시대의 귀족 문화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위진남북조 시대의 왕조의 변천을 봤고요. 위진남북조 시대의 지도를 살펴봤고요. 이 위진남북조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뽑아서 한 번씩 살펴보았습니다. 정리 잘 해두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